안녕하세요. 뉴스 그득의 안보라 강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번외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시간 순삭 소설. 듣고 싶어서 제가 네. 좀 가져와 달라고 말했어요, 선배한테. 네, 제가 책 보는 거를 좋아하고 요즘에 또 부쩍 책에 흥미가 붙어서 강려원 앵커에게 소개할 겸 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정말 잡아먹는 소설책 3권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나 그거 물어보자 그러면. 뭐요? 이 책 3권 각각 한 권씩 읽을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 순삭이니까. 일단 제가 골라온 먼저 책이 그 정유정 작가의 28 그리고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그리고 다카노 가자키의 제노사이드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사실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게 책의 두께만 봐도 아몬드가 제일 적게 걸리겠죠. 아몬드는 제가 2시간 만에 읽었던 책이고 28은 이틀에 걸쳐서 땀짬이 계속 읽게 되는데요. 그 이틀에 걸쳐서 읽었던 책이고 제노사이드도 한 2, 3일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책 두께에 비해서는 정말 금방 읽으셨네. 왜냐하면 그만큼 책의 흡입력이 있고 그 소설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리는데 책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책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그런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유정 작가는 제가 처음에 정유정 작가를 알게 된 거는 7년의 밤이라는 소설 죄송합니다. 때문이에요. 네, 지금 뭔가 코에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네. 책 먼지인가? 이게 우리 집에 오래 있던 책이어가지고 뭐야? 벌레 있는 거 아니야? 책벌레? 나를 공격하는 게 이거였나? 아유, 갑자기. 미안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정유정 작가의 28을 먼저 추천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2013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정유정 작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7년의 밤이라는 소설로 먼저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7년의 밤을 가져오려다가 28을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줄거리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일단 서울 근교 도시 화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화양이라는 곳에서 빨간 눈의 괴질이라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유행합니다. 이거 전염병 얘기구나. 네. 근데 그 빨간 눈이 이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눈이 빨갛게 변하면서 감염된 지 사나흘 만에 사망합니다. 거의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요. 인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주로 이제 개들인데 네. 개들도 빨간 눈으로 변하면 죽고 사람도 빨간 눈으로 변하면 죽습니다. 인수 공통병이 별로 없는데. 네, 별로 없는데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괴질과 사투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감염이 이렇게 빨리 확산하고 걸린 지 사나흘 만에 죽으면 정부의 선택이 뭐가 되겠어요? 그거죠. 구제역 처리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구제역 발병했을 때 살처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처분이라는 게 그냥 매몰이거든요. 살아있건 죽어있건 다 같이 그냥 묻어버려요. 정유정 작가가 28을 쓰게 된 계기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가 매몰처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충격이 커서. 근데 저도 지금은 잘 먹어요. 이거 웃어야 돼, 울어야 돼. 미안하다 하면서 잘 먹어요. 삼겹살 사줄게요. 네. 그래서 정부의 선택은 이제 구제역대 하는 것처럼 매몰 처분하는 건데 사람을 그럴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들도 같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개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드물게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어요? 봉쇄입니다. 이 화양이라는 지역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괴질병이 유행을 하면서 화양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28일간의 생존 사투를 다룬 그런 소설이에요. 어때요? 재밌겠다. 근데 영화로 만들어지면 진짜 재밌겠는.
비슷한 영화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있기는 뭐 하죠. 그쵸? 감기라는 영화도 그렇고 뭔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확산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흔히 상상이 되는 것들을 이 책에서 모두 다 그렸어요. 네. 주인공을 설명을 하자면 유기견을 돌보는 수의사 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사회부 10년차 기자가 나옵니다. 김윤주라는 기자예요. 그리고 여기다 사이코패스의 공익요원 박동혜라는 인물, 쌍둥이 군인이 있는 간호사 노수진, 그리고 소방대원 한기준, 늑대 개인 링고라는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인물의 시선으로 풀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6인물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 이게 책이 발간된 게 2013년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딱 2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가 2019년에 발병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다 기억하죠.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통제되고 코로나 1호 감염자의 동선 뭐 10호까지 그때 다 공개가 됐었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그 전염병이 발병을 했을 때 정부가 통제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 2013년에 쓰여진 소설이 혹시 코로나19를 내다보고 쓴 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소년이 온다였었잖아요. 그때 한강 작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네. 온다를 읽고서는 제가 이제 서평도 쓰고 하면서 이제 후배 려원 앵커에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소년이 온다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광주 5.18 운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정유정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그 광주 5.18 학살 장면 사진을 보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약간 정부의 폭력이 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맞아요. 네. 개와 사람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과 살인, 방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시간이 없네요. 어쨌든 소수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좀 발견을 하자면 여기에는 가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이 있어요. 동물과 동물 간의 사랑이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있는데 원수를 또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고 네. 있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보시면은 눈물을 지을 장면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2번째 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2번째 책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만에 읽어내려갈 정도로 흡입력이 굉장히 강했던 책입니다. 이 아몬드라는 작품은 청소년 소설인데 2017년에 그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근데 청소년 소설이지만 성인 독자가 보기에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책들이 좀 있죠. 데미안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아몬드라는 책은 30개국에 이미 출간이 됐고 국내에서는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아권 최초로 일본 서점 대상 1위를 차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주인공이 선윤재라는 학생이에요. 선천적으로 알렉시티미아라고 감정 표현 불능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그달라 혹은 아몬드라고 불리는 뇌의 편도체가 있는데 이 뇌의 편도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작아서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병이에요? 네, 실제로 있는 병이에요. 근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소년이잖아요. 누군가는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지 못하는 소년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재밌겠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런데 엄마와 할머니는 사랑으로 윤재를 돌봐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윤재의 16살 되는 생일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극을 맞이합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를 당해요. 혼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감정 표현을 못하잖아요.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엄마와 할머니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얘는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
넌 괴물이구나. 그러니까 괴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소년 16살의 청소년이 얼마나 힘든 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러다가 동갑내기 친구 곤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운명의 변화를 겪습니다. 곤이는 흔히 말하는 그 비행 청소년인데요. 말끝마다 욕이 붙어 있고 뭐 행동마다 막 사고뭉치예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속이 되게 여리고 따뜻하고 상처받은 영혼인 거예요. 이 곤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선재가 성장하는 얘기를 다룬 건데 이렇게 얘기만 해도 너무 읽고 싶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읽어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기회를 너무 안 주나? 아니요. 네. 그 신림동 살인 사건, 흉기난동 사건이나 정자동 흉기난동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소설도 이게 몇 년도 2017년인가? 7년도 들어. 네, 2017년에 나온 책인데 2020년대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설 속에 소설로만 존재하는 사건들을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뉴스를 보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현실이 소설 같고 소설이 현실 같은 세태가 안타까워서 제가 이 아몬드라는 책을 빌려왔습니다. 최근에 그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그 수지 씨가 맡은 네. 그 역의 아이가 그거예요. 소시오패스여서 그 감정이 없는 괴물로 나와요. 네. 그 쇼츠로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네. 근데 저는 다 봤는데 네. 괴물로 나오는데 그 괴물인 수지 씨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게 할머니. 엄마가 버리거든요. 엄마가 그 수지를 버리고 딸 셋인데 막내딸을 버리고 두바이로 가서 잘 사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저는 그 드라마의 전체 중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몬드에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 또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여기서는 그러니 떠올랐거든요. 근데 다 이루어질지니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감정이 없는 아이를 키워내는 할머니의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떠오르네요. 저는 도서관, 이거는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다 달아있어요. 도서관 가서 책을 고르실 때 달아있는 책을 보시면 100%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사람의 손을 많이 탔고 저도 이 아몬드를 빌리려고 되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약을 저희 도서관의 경우는 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약이 다 차서 예약이 안 되니까 20일씩만 잡아도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예약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오랜 대기 끝에 제가 빌린 책이고 역시나 이제 사람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좋은 얘기다.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책을 봐라. 네. 그래서 보통 내가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손때 묻은 책을 보면 100% 재밌습니다. 그런 책이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책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제노사이드 다카노 가자키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인데 영화 감독 출신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내용이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시놉시스처럼 썼구나. 네네. 그 추리 소설인데 SF이기도 하고 스릴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노사이드라는 것 자체가 집단 학살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는 인종이나 민족, 종족, 이념 뭐 이런 대립을 이유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이 제목이 왜 제노사이드지? 라고 저는 좀 의문을 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끝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다 재밌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고 그리고 이 작가 자체가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일본에서 우리 유학생 그 이수연 씨, 이수연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볼 수 있어서 추천을 하는데 다만 이 책은 고비가 있어요. 초반에 한 요 정도는 참고 읽으셔야 돼요. 초반부는 되게 이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그 처음에 그 빌드업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순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압도적인 스케일 그리고 스릴러, SF 이런 것들을 추리 소설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제노사이드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이 나온 것도 2012년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나서 그동안 사실 무수한 소설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노사이드라는 책은 제가 제목도 잊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저한테 정말 재밌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너무 10년 넘게 오래돼 있어서 책이 다 책기둥도 빗바래고 다 했는데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네, 이렇게 해서 3권의 시간 순삭 네.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조금 선배가 지금 골라오신 소설들이 네. 좀 다 묵직하다. 왜냐하면 사건들이 네. 벌어지고 맞아요.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에서 다뤄지는 그런 사건들이 뭐 과거였든 현재였든 뭐 벌어지는 사건들이 좀 담겨 있고 네. 조금 내상이 있진 않으세요? 이거 읽고 나면? 약간 내상? 잔상? 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게 어쨌든 사실과 소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소설이어서 다행이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있죠. 근데 그거는 뉴스를 보면은 늘 드는 걱정이긴 하니까 소설을 통해서 입는 내상은 크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좀 약간 사건들이 벌어지는 과정이 지금 뉴스를 보고 나서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느낌을 받는 소설들이어서 시간 그만큼 그래서 흡입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몬드와 28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마냥 어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끝에 분명히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거를 딱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끈을 희미하더라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인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28일 네. 아몬드 제노사이드 네. 세 가지를 시간 순삭 소설로 네. 추천을 해줬습니다. 요새 사실은 진짜 이렇게 호흡 긴 거 읽기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서 시간 순삭인 소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책을 한 권 더 갖고 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소설도 갖고 오긴 했는데 이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일단은 일단은 세 가지도 버거우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순삭하는 걸 가져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재밌으니까 봐라. 재밌으니까 보셔라.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니까 책을 잡으면 안 읽을 수가 없다. 그런 것부터 또 시작을 하시면 다시 책을 또 손에 쥐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소개하는데 만족하는 걸로. 지하철 타면 다들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책 보고 있는 분 계시면 저는 되게 반갑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잠깐 내려놓으시고 뭐 지하철 타고 이럴 때 책 한 권 그냥 들고 타시면 시간도 금방 가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읽지 마시고 변비 걸리니까. 저도 요새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읽는데 그런 책은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는 책. 시간 순삭이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다. 나 총균세가 그랬어요. 총균세 읽는데 와 어렵다. 안 나간다. 너무 좋은 책인데 진도가 잘 안 나가. 그러면 흥미를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순삭 소설 세 권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